그 수준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너네도 소송 당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잘하면 모든 말에 다 답해야죠.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참 점잖은 체면에 점잖게 얘기합시다. 자, 이제 뭔 얘기냐면 대표 코를 대신 파줬다. 이게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가는데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뭐 얼굴에서 뭐를 떼주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얼굴에 묻은 걸 떼주는 게 보이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마치 코에서 뭐를 이렇게 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랑 있는데 얼굴에서 뭐 묻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콧구멍 아니네요. 아니잖아. 콧구멍 본인이 팠네요. 네. 네. 콧구멍 아니잖아. 네. 근데 저걸 콧구멍 대신 파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엄격하게 따지면 그리고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박찬대 최고위원은 옆에 있는 코를 건드렸는데 뭐가 이물질이 묻어서 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코를 판 건 우리 이재명 대표가 팠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저기 묘사에 있어가지고 코를 대신 파주면 공천 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적합한 비유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어긋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경호 소장 보시기에도 본인이 코 만진 거지 박찬대 의원이 코 대신 파준 거 아니잖아요. 아, 글쎄요. 이제 확인해 보면 금방 규명될 일인데 저게 여당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저는 그거에 더 기가 차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아주 말단 지엽적인 이런 것들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저희 얘기도 아마 안기령이라는 저 도봉갑 예. 그 공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아마 또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덕분에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드리자면 차은우가 저는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 그동안에 했던 얘기로는 옛날로 따지면 뭐 신성일 영감님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너무 그 다음에 멀고. 밑으로 내려오면 장동건 영화배가 정도 네. 뭐 이런 비유더만요.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런데 차은우라는 이름이 튀어나와서 덕분에 차은우도 알게 됐습니다만 그거 다 좋아요. 그 해당 당사자인 안기령 씨가 뭐 예능하자고 그랬는데 다큐로 받아들인다. 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잘 받아쳤던데 저게 여당 대표가 할 얘기인가? 그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안기령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급해도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거나 야당을 험담하거나 그런 일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에 골몰하시기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정 의원 저걸 좀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안기령 씨가 어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뭐 네. 누가 더 하냐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차은우 뭐 그러니까 이재명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빨리빨리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2월인가 어디 그 유튜브 출연을 해가지고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재명 문재인, 뭐 이재명 조국, 이재명 차은우 이렇게 간 거예요. 네. 마지막 김남국, 김남길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거기를 다 이제 이재명 이렇게 골랐다고 웃으면서 고르는 거죠. 이상형 월드컵처럼.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뭐 잘생긴 국민의힘, 못생긴 민주당 뭐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민주당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상형 월드컵 이 유튜브에서 가볍게 예능처럼 이렇게 다루고 웃으면서 하는 이걸 가지고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공천을 안 주는 이렇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도대체 그래서 예능을 다큐로 봤냐 이 말이 너무 적절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그 이제 외부 행사에서 이렇게 이쪽 보면 광대뼈에서 머리카락 내지는 뭐가 묻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마치 한동훈 위원장 표현대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2년 전 영상이거든요.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본인들이 공천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굉장히 조용하게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윤핵관들 다 들어갔고 야금야금 집어넣을 사람들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마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그거예요. 의원들 세배 깎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받아쳤잖아요. 대통령 월급부터 깎으면 진정성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한동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싫으면 시집가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이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막 이런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렴한 멘트를 여당 대표가 하면서 마치 굉장히 본인들은 뭔가 우아하고 장엄하게 공천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야금야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국민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그 수준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구 기자는 차은우 네. 잘 알죠? 참 잘은 모르지만 가수이자 배우 워낙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네. 제 얼굴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스트로의 아스트로의 멤버예요. 가수 그죠? 아, 근데 제가 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실 구글 찾아보면 차은우가 누군지 뜨는데 그거 그냥 찾아보기 싫어서 누구지라고 드라마 한 번도 안 보신 물어보다가 거죠? 몰랐습니다. 네. 저는 거기가 아이돌 출신인 것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나도 몰랐어요. 정말. 나 진짜 차은우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러니까요. 배우더라고. 네,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윤경호 소장 너무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네. 진짜 저도 몰랐다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동훈식 화법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격적으로 잘해요. 근데 어제도 출국기 문답에서 무슨 질문이냐 기자들이 우리 최재형 목사가 보면은 방송 TV에 나가가 서울의 소리 나가서 추가로 금품을 공유했다는 폭로를 하지 않습니까? 디올백 말고도 책도 주고 양주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한 말 그대로 이렇게 단답으로 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한 이렇게 단답식으로 할 것인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분석이 좀 끝나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바로 그 검사식의 자기주도형 문답을 맞아요.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력을 알아야 되는데 중앙지검에서 3차장 검사를 했어요. 네. 3차장 검사라고 하면은 특수수사의 총지휘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앙지검장 밑에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은 수사를 지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냐면 공보관 역할입니다. 아. 공보관 역할을 한다는 건 기자를 상대하는 거죠. 네. 매일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해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티타임이라는 걸 해요. 기자들을 잔뜩 불러놓고 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십시오. 우리 정보격차라는 게 있어요.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100% 다 알고 있겠죠. 기자들 5%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불리한 질문이 나와요. 그럼 검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조직을 뭔가 위해가 되거나 그리고 뭔가 불필요한 발언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문답을 익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맺고 끊고 잘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훈련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직 자기주도형 문답이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현장에 나와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저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분석 잘 하시네. 근데 한 가지 내가 보기에는 훈련 잘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잘못 받았습니까? 왜냐? 몇 번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뭘 기자가 질문하는데 그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든지 피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에서 그런 질문을 하라고 시키던가요? 이따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놈이거나 공부가 제대로 안 된 놈이나는 방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 그 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대변인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는 건 수세적인 질문에도 반드시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3차전 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책임자지만 공보관 역할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전화 안 받으면 되고 근데 안 하면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그런 패턴 하에서 된 거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같은 검사였어도 대변인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태도가 달랐을 겁니다. 근데 뭐 해도 안 달라지는 놈은 또 안 달라지긴 합니다. 네, 네. 사람들이 쉽게 안 변하고 어른 키 안 크고 그래요. 내가 지금 말한 놈은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대체로 그런 놈들은 그렇다 하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죠. 대신 코 파주고 그다음에 뭐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 잘생겼다고 하고 그래야 공천 주는 당이다. 그런 얘기 했죠.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 안 파줬어요. 그리고 그 이상형 월드컵 딱 이렇게 해서 난감할 때 팍팍팍 풀어나가는 순발력을 보는 거지. 실제로 누가 더 예쁘다고 했다고 뭐 그 상대방이 뭐 김유정 의원 그게 뭐라고 이상형 월드컵? 네. 백운기 구교형 누가 더 좋다. 백운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살라고. 그러면 공천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공천 못 받는 거예요. 한동훈식으로 얘기하면. 살라고. 오케이. 다음 주에 출연하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공천을 받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 얘기.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저런 표현들이 얼마나 참 정색하고 얘기할 겁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하면 모든 말에 다 답해야죠. 아까 우리 구교영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또 확실하게 뭐 얘기를 해야죠. 저런 사람한테 김건희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말 있죠. 김건희 여사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근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당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모르겠다. 당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제가 다 챙기지는 못하고 있다. 윤경호 소장님, 저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저게 아마 이 1억 손배소 관련된 그 문제 답변일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뉴시스를 상대로 아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인 것 같은데 뉴시스가 한 위원장이 영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 사과 요구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런 아마 분석 기사 보도를 한 거. 이거에 대해서 1억 손배소 정정 청구 뭐 동시에 했다 이건데 이걸 이제 한동훈은 그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또 발뺌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정치 경력 평생 그리고 인생에 따라다닐 것 같은데 부산 고검의 말로는 이를테면 물 먹고 내려가 있을 때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사적인 걸로 추정되는 카톡을 주고받은 거. 예. 그래서 그걸 공개해라 그랬더니 끝까지 본인 가지고 있는 아이폰 비밀번호 제출하지 않고 정말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법꾸라지라는 거 아니었어요? 뭐 문제되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 상사의 부인과 업무 보고 뭐 당사자인 검찰총장과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라고 둘러댔는데 아마 그런 식의 이 본인에게 덧씌워져 있는 부끄러운 족쇄 이런 게 따라다니는 한은 저런 발뺌이나 아니면 변명이 과연 통할 건가? 그리고 저는 이 그러니까 코를 파주거나 아니면
잘생겼다고 해주거나.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해주거나가 문제는 최근에 이 두 당사자,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과 안규령 씨가 이번에 공천 받는 그 직전 최근 그래도 1, 2개월 사이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면 공격 그나마. 근데 이게 2년 전, 1년 전의 일이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악의적이잖아요. 근데 김주정 의원, 말 뻔세도 뻔세지만 왜 저럴까? 그러니까 뭐 이제 교육, 뭐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좀 초조하고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 할 때 도어 스태핑 할 때 모습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남안상을 다 논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딱 입을 다물잖아요. 그래서 뉴시스가 잘 분석한 거예요. 한 발 물러섰다. 이런 해석 기사를 썼는데 저희가 보기에 한 발만 물러섰습니까? 10발 이상 물러섰고 아예 그냥 이거는 거론조차 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논평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해석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이 언론을 상대로 1억 손배소를 당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 다 알잖아요. 본인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불편하고 또 곤란한 거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모습 보이면서 여당 대표로서 지금 야당 공격에만 이렇게 몰두하는 모습 그리고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거 이거 더 진짜 화를 돋구는 문제죠. 아니 박찬대 의원이나 안규령 부대변인이 이상형 월드컵 그거 답 이재명 답해서 혹은 박찬대 의원이 얼굴에 묻은 걸 떼줘서 지금 공천을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들 공천이나 알아서 남은 내관들을 잘 정리하면 될 일이지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듯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거는 정말 본인의 수준의 문제 아닙니까? 뛰어난 분석력을 보여주신 우리 구교영 기자께 다시 한번 좀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직자는 사실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 관련된 소송에서도 일관된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본령인 비판과 감시에게는 옥죄겠다는 천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뉴시스를 보도 내용을 보면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한 발 물러섰다. 어떻게 보면 정치 기사라는 거는 사법 기사랑 달라서 해설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해설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사적으로 개인이 명예를 훼손 입었다고. 근데 이런 주장은 사실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응당 인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내의 영역을 사법의 영역을 치환해 버렸다. 결국 이 얘기는 아까 김건희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라는 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 문제 너네 언론은 다루지 마. 그리고 해설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너네도 소송 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언론 입장에서는 기사를 현장에 송고합니다. 데스크가 봐요. 아, 이거 김건희 여사 해설? 야, 우리한테도 민사소송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결국은 보도가 위축이 되고 그 효과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노렸다고 봐야죠.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저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오셨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원장님 보시기에 한동훈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동훈은 엉망이지. 역시 초짜죠. 뭐가 제일 문제로 보입니까? 제일 문제는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는 동서고금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야당을 잘 설득해서 즉 협치를 해서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처음부터 무슨 검찰총장 취임하듯 운동권 청산하겠다. 싸운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 비난하고 입만 벌리면은 이재명 대표 비난하는데 정치부 기자회견에서 봤잖아요. 상호간에 파트너는 비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원내 대변인이 당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꼭 당 대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원내 수석 부대변인 같은 일만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참. 제가 아까 딱 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당 대표가 할 얘기가 아니라 원내 수석 부대변인 정도가 할 얘기가 뭐 코를 파니
아니면 뭐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으니까 공천 받았니 하는 참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역시 박지원 원장이 저분도 방송인이신 것 같아요. 정치인보다는. 방송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15개 하고 또 지역구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한마디로 일갈해 주셨네요. 싸가지 없다고. 누구나 하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